제가 그저께인가 선거 끝나고 바로 이제 이렇게 한번 들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몇 분 안 계셔서 그냥 인사만 잠깐 나누고 대화하다 갔는데 그때를 비교해서 오늘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이 잘 뭐 지켜보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셨지만은 이번 선거는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라고 다들 평가를 해요. 익산같이 조용하게 선거를 친 적 없다. 거기에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또 경쟁 후보들이 완팀이 돼가지고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이게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러고 익산도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만큼 우리 익산 시민들의 수준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하는 것을 오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는 깊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한편 익산 시민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시민들이 말은 없지만은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또 선거당 후보들 한 명 한 명 내면을 다들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책임감도 아울러서 했던 것이 사실 전례 없이 삼선시장을 뽑아줄 때는 시민들이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이 아니야. 그 기대에 대한 저는 지금 책임감 얻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거 6년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서 보답을 해야만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더 맞출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들 회의를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시민들의 눈높이를 옛날하고는 다르다. 옛날 6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내놔도 시민들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신발을 줘야 되고 더 열심히 뛰자 하는 말씀을 아침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삼선에 대한 그 중압감이 거꾸로 이제 제가 더 많은 압력을 받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읍면동 제가 순시를 하게 됐어요. 금년 연초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직접 듣고 그리고 이제 민선 8기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시민들 의견을 직접 반영을 해서 또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래서 아마 바로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읍면동을 한 바퀴 돌 겁니다. 주민들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듣고 물론 선거 과정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거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다 싶어지는 것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민의가 어디 있다는 것, 주민들의 또 어려움이, 애로가 어디 있다는 것들이 많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보고 또 이번에 제가 읍면동 돌면서 청취 의견하고 해서 민선 8기를 설계를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민선 8기의 그 익산의 3대 비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민선 8기 중에 뭘 할 거냐. 사실은 할 일이 많죠. 일일이 뭐 거론하자면 끝이 없죠. 제가 시작 축구들 다니면서 느낀 것이 여기도 해야 될 일, 저기도 해야 될 일, 할 일이 산적했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내가 할 일이 많다. 이것을 내가 다 4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뭐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3대 비전이 우리는 100년 먹거리를 제공하는 국제 철도도시를 있는 동안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물론 이제 개통하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정세하고 연관되지 만하고 모든 준비 작업, 밑그림 그리고 준비 작업까지는 전부 하겠다. 거기다가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거기에 또 역세권 개발 이런 거 지난번에 이제 선거 직전에 MOU를 하는 거 하나 콘소시엄하고 하나관계 콘소시엄하고 같이 해서 구체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가 되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정원도시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우리 익산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도시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산업에만 치중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전임자들이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나 이런 삶의 질을 거의 챙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시가 굉장히 삭막한 도시였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고 또 사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어서 어딜 가도 숲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고 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자. 그 근간에 드는 것이 민자공원 사업에 선거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공격 빌미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표창을 우리 공무원들 표창을 몇 번을 줘도 괜찮은 것이 그 사업이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이 선두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한 내에 그 5개 공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시한을 못 맞췄고 이거 준비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필요한데 저는 지난번에 민선 수기 부르자마자 바로 준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시한이 작년 7월 1일이었죠. 작년 7월 이전에 저희들 모든 행정 절차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준비 안 된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인접도시들이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인접도시들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것을 뒤늦게 공무원들이 뒤늦게 이제 그 많은 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예산을 살 수도 없고 결국은 민자개발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판단해서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리고 시야는 다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상을 받고 박수를 이렇게 받아도 시원찮은 그런 작업을 갖다가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이제 선거라는 것이 뭐 그런 것이 뭐라 생각을 했지만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절반이 넘는 이제 우리가 그 공원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익산이 녹색 정원도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 예산으로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것인가? 그 예산은 다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예산이 우리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4천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 땅값만 4천억 원입니다. 그게. 4천억 원을 우리 예산으로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걸. 전주시 그 예산으로 산다고 지방시도 산다고 큰 수 쳤다가 지금 0.0몇 프로밖에 못 샀잖아요. 지금. 그러고 이제 거의 거기도 지금 포기 단계 있잖아요. 지방채를 얻어서 사는 것조차도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이제 해제해버렸잖아요. 지금 거기는 거의 해제해버리고 이제 다시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지. 하여튼 그 뭐 수도권 전국적으로 50몇 개 지금 공원이 그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됐다. 이제는 엄두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지금 우리가 그 신흥공원이랄지 아가페 숲이랄지 그 서동공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산도 데크길이랄지 이런 것들 하여튼 공간만 생기면은 시민들 힐링 장소를 좀 만들잖아요. 지금 또 그 우산 쪽에 폐선부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숲, 차단숲,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것들 도시숲 이런 것을 사업을 계속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간 생기는 거가 다 사유지에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국공유지 빈 공간만 생기면은 다 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평화육교 거기 옆에 옛날에 전부 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 끝나고 나서 경작 하기 전에 우리가 얼른 거기다 나무를 다시 먹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간만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숲을 다 심어버려서 도시를 정말 정서가 살아나는 도시. 숲이나 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정서가 삭막해져서 어떻게 보면 좀 포악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익산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인심이 좀 사나운 도시가 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정서가 많이 순화될 거다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역사문화 도시다.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컨텐츠인 거죠.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익산 시민들이 백제 왕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 세계 유네스코 그 지정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업들 거의 마무리 단계 다 했어요 지금. 그 미르사이드 다 마무리돼 그 관광지 다 끝났죠. 지금 백제 왕국부터 끝났죠. 그다음 소금 생각도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한만 버티센터는 뭐네 지금 그 전부 다 백제 입자 유적지구가 지금 공사 마무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정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8.1번군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한 법정문화도시다. 법정문화도시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입힌 거예요. 색깔을 입힌 거예요. 익사는 색깔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정문화도시가 예산을 받아서는 뭐 몇백억 안 되지만은 그 내용이 대개 사업들이 보면은 막 500억, 1000억 드는 것들 보면 다 건물 짓는 거예요. 하드웨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프트웨어만 200억, 300억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익산의 역사문화 유적에다가 색깔을 입히겠다. 익산은 익산만 색깔을 입히겠다. 이제 우리 정체성을 찾자 이거죠. 익산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그래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이번에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본격도시 익산 건설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인구 문제. 인구 문제에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은 흔히 일자리라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아니고 아파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나간 걸 다 분석을 했어요. 도내로 나간 것은 그 100% 아파트 문제였고 이제 수도권으로 간 것이 일자리 문제였어요. 젊은 사람들. 근데 아파트가 첫 번째 이유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중요성을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홍보를 하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신문도 있지만은 그 아파트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아파트를 이제 29,000세대를 2026년까지 총량으로 설정해서 계획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급하고 나면은 2026년도에는 인구 30만 저는 자신있게 회복하겠다. 그것은 저는 지금 자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만 진다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지면서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정주역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녹색 정원 도시도 만들고 역사문화 도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거기에다 이제 조금 빠진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요새는 이제 교육도 그 굉장히 지금 여기에 빠져나신 분들이 젊은 엄마들이에요. 자기 보면은 30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 젊은 그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멸도시인가요? 그 됐던 이유가 그 인구하고 노인 인구하고 그 비율로 해서 그 지수를 내는데 우리는 그 분모가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때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30대 그 아이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여건만 조금 더 보완해주면은 우리가 아파트 그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걸. 아파트를 그 브랜드 아파트, 뭐 일반 아파트 그 예를 들어 100세대를 분양을 하면은 거기에 유지해서 오는 세대가 몇 세대 이것을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2026년도에 인구 30만 회복 프로젝트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이제 만경강 수변 도시입니다. 이게 만경강 수변 도시는 100% 그 인접지 다 옵니다. 거기는 이미 우리가 수요조사 다 했어요. 수요조사 했는데 그 아파트 거기에 그 수변도시 조성만 뜨면은 입주하겠다는 그런 그 주변 도시에 주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응답 보는 사람들이. 거기가 필두로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2026년도에 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들고 기준 아파트에 들고 하면은 이런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인구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물론 이제 인구가 이제 그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추세를 거슬러서 인구를 더
확충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오시면 오늘 간단히 오자겠으니까 소통하시죠 이제. 네. 먼저 삼성 수준으로 축하하고 저도 시간이 풍선 되시는데 유익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험 업무를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못하셨던 하고 싶은데 못하셨던 업무가 있고요. 지금 뭐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방역 상수도 변화라든가 그리고 수사를 관리 중단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오해에서 전달되거나 뭐 기타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부족한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이제 다들 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들 들 겁니다. 잘들 들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시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다 결론을 낼 겁니다. 제가 혼자 부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원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건데 저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녹색 정원도시가 이 공원 민자 사업으로 조금 한정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원 방향으로 우열제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 속의 정원, 그 다음에 산업으로서의 정원, 대장간이라든가 화해업을 육성하는 그런 그 명세상부한 정원도시를 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정원도시라는 개념이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선거기간 내내 그 다른 후보들이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좋은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눈여겨본 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좀 받아서 할 것인지 내일 좀 말씀해 주시죠. 정원도시 문제는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본 인프라는 약해요. 약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민자공원 하고 있고 융한 생태공원을 지금 국가정원 하는 거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 정도인데 정원도시 우리도 지금 오늘도 헌정인데 전주하고는 조금 컨셉을 달리해서 우리들은 박람회를 행사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관심을 보고 시민들 관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는 산업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산업을 제외한 문화나 이쪽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정원도시를 이미 만드는 그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 저희들이 잘 벤치마킹 해서 저희는 후발주자니까 이제 좋은 점만 택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취소해서 빠른 시간에 해야 되겠다. 3년 내에 하려면은 잘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 후보들 지금 공약은 저희들이 다 모아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공약 외에 타 후보들 공약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라. 같이 분석을 지금 시켜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제2혁신도시 그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고 조윤수 후보님이 잘 내그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도지사 후보 지금 후보인가요? 당선인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익산에다 주겠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은 우리하고 지금 첨예하게 될 때 사실 신경전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 신경전 해왔는데 그거 전자도 주겠다고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선거 유세 때도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사님 꼭 뽑아줘야 된다. 우리 익산을 위해서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혁신도시 익산에도 하나 한다는 거 그것은 조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그 공약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같이 놓고 보자고 그랬어요. 같이 놓고 좋은 것들은 다 선택을 해가지고 최종 문제 우리가 최종 문제 선정하잖아요. 그때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 빼먹는데요. 네. 당선 축하는 유튜입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가셔서. 다들 뭐 여러분 정말 덕분에 한 분 한 분들이 다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네.